제가 하루에 받는 문자 중에 한 두세 개는 그렇게 저를 뽑혔다, 도와드리겠다,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자꾸 뭘로 선정이 됐다, 이런 문자가 와요. 저 괜찮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움을 드리겠다는 문자를 받는 분들, 전화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일명 피싱 사기인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사칭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뭐 검찰 경찰, 요즘에는 이 재난지원금, 이 서민들의 지원금까지 이걸 엮어서 스토리를 짜기 때문에 더 정교해진다고 하거든요. 금융사기의 주의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보고 갈게요.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네. 전화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스토리가 짜져 있죠. 여기에 이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속이고 이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현금을 입금해야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입금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적하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죠. 이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라고 할 수 있고요. 사기. 간단하게 사기죠. 그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줄 의무 없는 돈을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편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그 속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동원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기죄 단일로 처벌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뭐 이제 공사문서 위조, 이제 무슨 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뭐 서류라든지 뭐 검찰청 명의의 서류 같은 걸 막 위조를 해가지고 증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 왜냐하면 이게 조직적인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참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이 연기력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 재난지원금을 걸어서 뭐 초저리로 돈을 꿔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이스피싱 사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사람들이 다들 알 것 같은데도 네네. 경제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법무부에서 파악한 거로는 2020년 기준, 2020년이래 봤자 2년 전이죠. 아마 지금은 더 커졌을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이 많을수록 사기 범죄는 더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간 피해액이 집계된 것만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계 안 된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고의 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이러 들어오냐,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오냐, 이게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서 상당한 경각심 없이는 이게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현직 법관, 네.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이 피싱 피해 입으신 분이 계시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똑똑하고 잘 안 아는데 그럴 것 당하겠나 같아요. 싶잖아요. 근데 이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지식이 좀 적고 많고 아니면 판단력이 좀 흐려가지고 일어난다고 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무슨 검찰에 누군데 이게 이거를 너하고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일단 그 은행에 계좌가 없었고요. 그리고 검찰청은 사실 전화 국번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번호 보면 이게 검찰청 전화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래서 검사들 바쁘잖아요. 예. 일일이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아니요, 일이 그렇게 얘기 안 네. 합니다. 어느 수사팀 어디에 누구 계장이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정교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군요. 그냥 저도 그래서 제가 똑똑해서 안 걸렸다기보다는 야, 좀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게 생각보다 걸려들기 쉽다, 그 울망이 촘촘하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형들 한번 네, 알아볼까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언급해주신 방식들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방식들이에요. 이제 제일 기초적인 게 이제 가족을 사칭하는데, 이 경우에는 납치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고 다쳐서 갇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유형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전화 받으면 대략 정신이 멍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예컨대 아들인데 지금 뭐 나 전과 오범이고 인생 지금 종말 찍는데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무서운 게 나는 없는 무서운 게 사람이야. 없는 사람인데 네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 아들 잠깐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또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아이고. 막 이렇게 네.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다음에 이제 관공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검찰, 뭐 금감위 이런 규제기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은행 계좌 같은 게 이제 범죄에 이용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계좌를 검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일단 은행의 계좌에 돈을 다 찾아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꼭 한다든지. 같이 가세요. 찾는 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들으면은 간단히 줄여서 들으면은 야 이걸 왜 속았지 이런데 이거를 이게 한번 걸려든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한번 그 사고의 라인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분들도 이제 속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 문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난지원이 정부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너의 고금리의 이자 특히 요새는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뭐 연 1%대 이자 상품으로 대환을 시켜드린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야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지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돈을 일부라도 갚을 방법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되면은 어디 은행 무슨 계좌로 입금을 하면은 바로 대출을 실행시켜 드리겠다. 뭐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내가 신청 안 한 대출의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런 문자 많이 오잖아요. 네네. 여러분 저희가 누누이 드립니다만 청취자 게시판에도 이 문자 진짜인가요?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 최근에 정말 제 지인 중에도 이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해서 이분은 또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은행에 갔어요. 이런 대출이 있습니까? 해서 은행 창구에서도 아유 저희 그런 대출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피해액이 크면 이게 정말 그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피해액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요즘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정작 당해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사실 경각심이 생겨서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들이 납치됐다고 한다든지 당황스럽죠. 아니면 너의 네. 계좌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검찰인데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 협조 안 하면 너도 공범을 해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황하는 게 바로 약점이 되는 거죠. 당황하는 사람은 이제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제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근데 이게 막 말도 어눌한 막 중국 교포분이나 뭐 동남아 뭔가 같은 의심스러운 외국인 구석이, 같은 그쵸. 그런 분들이 막 하거나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막 정중한 말투로 이렇게 교묘하게 진짜처럼 전화가 오고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게 개인정보하고 결합된 사고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지금 너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직장 정보 어디 다니는지 알고 그런 거 있다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 직장에 지금 누구 본부장한테 내가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 드릴 수밖에 없다. 협조하지 않으면. 너 회사 다니는 것도 어렵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너네 회사에까지 논의해가지고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린 수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납치했는데 그 자녀의 이름하고 소속 학교 학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은 이게 네. 속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전화기에 이제 그냥 번호 같은데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오면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아까 전에 피싱 사고가 된데 그게 전화번호가 안 뜨고 아들,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뜬다든지. 야. 예. 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뭐 금감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맞냐? 내가 진짜 조사가 됐냐? 그러면은 지금 너가 조사돼 있는 거를 우리 검찰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게 해주겠다.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눌러보면 진짜 내가 그 수사 대상자로 검찰청 사이트 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네. 있어요. 나를 옛날엔 굉장히 어설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해서 검찰청 사이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가볼 기사님 일이 가볼 일이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보면은 이게 진짜를 가봤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진짜가 안 가본 사람은 가보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민간인이 그 범죄 경력 조회하는 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대부분 경력이 없으실 일이 테니 없으시죠. 조회할 일이 없잖아요. 설사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범죄 경력 조회를 자기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개인정보 유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버리면 더 네. 벗어나기 어려워지는데 보이스피싱 내가 정말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피해를 보게 됐다. 네. 이 돈 찾을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도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게 국제적인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총책, 뭐 관리책, 모집책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사람들이 이제 모집해오고 아니면 국내에서 도와줄 사람 모집하고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보통 해외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콜센터 전화 오는 것도 실제로는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번호는 국내 번호로 뜨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내 중계기라고 해가지고는 네. 외국에서 전화 번호 온 거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를 경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중계기 설치하는 장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을 입금을 하면 그 사람 아까 전에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 그 돈 받은 거 입금해 줄 사람 그 송금한 거 받아가지고 다시 해외로 보내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지잖아요. 이런 걸 뭐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 뭐 수거책 이런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 국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봐도 회수하려면은 이게 주범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변호사들만의 팁이 있지 않을까요? 아, 변호사들만의 팁이라는 것은 없고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속이려고 마음 먹고 속이는 거를 안 속을 방법이기 때문에 유니버설한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좋은 대출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네. 오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되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정말 기자님 지인분께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셨는데 어디 은행이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사기범들이. 그 은행 지점을 방문을 하십시오. 근데 그 은행 지점이 거래가 안 하던 데다 그럼 제 통장에서 돈을 일단 빼야 되잖아요. 네. 대환 대출이니까 제가 거래하던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은행 한 번만 방문하셔서 야 이런 거 받았는데 내가 니네 은행 거를 대환 대출해도 되니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은 보통은 방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 지식 전해주신 우리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님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를 빌려야 할 때 저희가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